오늘은 사업 얘기가 아니라 손성복 사장님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 부동산을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17년 전, 제가 그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이 만으로 둘러싸인 강진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도암이라는 면에 있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조금 어렵게 살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시는 광주였어요. 광주광역시. 네, 그곳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에 취업 삼아서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서 처음 20살에 올라왔었는데,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으면 그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그 음식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사 먹을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일하게 되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라는 좀 어린 마음이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놀고 싶었던 놀이들, 뭐 볼링이 하고 싶었으면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나고 원 없이 볼링도 쳤었고. 그렇구나. 네, 좀 비싼 운동, 스키장에서 보드가 타고 싶으면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친구들이랑 함께 광주에서는 그 무등산이라는 야경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곳에서 야경을 보던 중에 친구들은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 집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광주라는 곳에서 집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그 어린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은 부동산이었어요. 집을 내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당연히 집을 다루고 있는 판매를 하거나 중개를 해주는 부동산에 가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지금 알고 있는 중개 보조원이죠. 네네. 보조원으로서 열심히 전단도 붙이고,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그 집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전반을 다 한번 경험하는 그런 계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부동산과의 인연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20살 때 이야기신 거고,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 30대 중반이시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계속 그 업무만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일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좀 기억에 남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학원이라든지 체육관광을 홍보했던 마케팅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일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 홍보 일이었는데, 그 학원에 있는 학원생들을 모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회비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집한 그 회원 수만큼의 약간 인센티브를 받는. 그렇죠. 네, 마케팅 업무인 거네요, 정확히. 네, 그 당시에 그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은 좀 소극적이었고 좀 활발하지 않은 제 성격이 굉장히 조금 외향적으로 바뀌었던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을 내놓고 드러낼 일은 더 적지만,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영업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제가 영업과 가까워진 일 중에 하나가 아웃바운드 일이었어요. 보험. 보험도 하셨었군요. 네,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웃바운더로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아웃바운더로 남성의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가 거의 드물었던 시기였어요. 저희가 흔히 듣고 있는 텔레마케팅. 그렇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걸 맞습니다. 하셨었군요. 네. 예, 그게 이제 남성 목소리다 보니까 제 주 고객은 여성 상대였었고, 그리고 계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영업 방식이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어떤 상품권을 드릴 테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좋은 상품이 있으니,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의 저는 친근감에 가까운 동정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요건이니까 저의 통화를 조금 길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계약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처음 들어갑니다. 사실 영업으로서 저의 성향이 바뀌긴 했지만 부동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저는 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 분양업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분양 업무는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었고,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회원권, 리조트권을 제가 그 현장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도 하고 해서 고객을 내사를 하며 상담을 진행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업무였는데,
굉장히 좋은 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약금이라든지 판매하는 그 물건이 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아파트가 성황에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2000년 중반 정도에 너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 듣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분양 대행사, 분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 사람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시군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은 한계점이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을 쫓아다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이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로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분양을 하면 강원도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민이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미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제가 점점 지남에 따라 20대 중후반이 도래였을 때쯤에 이제 좀 정착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상생을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는 일을 제가 찾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하시는 토지 판매업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를 판매하는 일을 처음에 이제 광주에서 저도 만났었고, 아파트 분양만 하다가 토지로 넘어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점이요?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보여져 있는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조감도라든지 아니 모형도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가시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겠거니 만들어지겠거니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림이라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토지라는 이 땅이라는 형태를 투자처로 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상당히 어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고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안 와닿겠죠. 그래서 그렇죠. 어색하죠. 네.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토지를 분석만 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고객은 좀 이해하기 조금 벅찼었고, 그리고 아니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희망적인 내용만 품기에도 조금 가시화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게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서류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서 제가 하는 방법을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전과 이야기, 스토리로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찾게 된 계기가 그런 것이군요. 네, 고객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계약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객의 전부인 자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객에 확실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팩트,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죠. 그렇죠. 단순하게 회사에서 만들어낸 광고물이 아니라, 그런 팜플렛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저는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오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가 강점이 있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고 그 다음에 강주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고객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계속 투자처를 발굴하고 계속 또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거를 뭐 계속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위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전국에 있는 물건지를 광주에서 다루고 있지만 추후에는 다른 지사도 아마 오픈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물건들처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 물건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구비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영업 쪽의 일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또 아니면 어쩌다 계속 이렇게 영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신지,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업이요? 네. 결국에는 고객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이런 게 이제 그 계약과 체결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영업,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의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에 대한 이득을 생각하는 영업은 전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판매 목적이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물건을 굉장히, 그 어떤 물건이든 간에 내가 신뢰를 하고 나도 만족스럽고 내 스스로가 먼저 만족스럽다라는 물건을 고객에게 어필하게 되면 고객은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도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영업입니다. 그래야 고객한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말했었을 때 내가 진심으로 고객을 위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필요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정말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고객이 방문했을 때도 아 이걸 사세요라는 거 그런 곳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같이 알려준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또 세분화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고객이 좋은 땅을 만나는 건 두 번째예요. 어떤 땅이 좋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추후에 결국에는 내가 고객을 위한다라는 마음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다시 나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